어제 숙제 30번부터 그럼 같이 한번 풀이해 봅시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대요. 그럼 우리 이 얘기 나오면 5가지 정보 써놓고 시작하자 했죠.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 오메가 플러스 켤레 오메가는 마이너스 1,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의 곱은 1, 마지막 오메가 제곱과 켤레 오메가와 오메가 분의 1이 같다라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금 오메가 10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0제곱 플러스 오메가 30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음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어떤 수예요? 순허수예요. 이 안에 있는 값을 지금 순허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말과 지금 같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수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오메가 10제곱, 20제곱, 30제곱을 계산해보면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이라서 오메가와 같아요. 오메가 20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요. 오메가 30제곱은 1과 같죠. 그리고 플러스 a예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값은. 그런데 우리 이 오메가 제곱 대신에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대신에 얘를 오메가 플러스 1로 대입을 해서 2 오메가 더하기 2 더하기 a라고 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이걸 계산한 게 순허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야.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였으니까 오메가의 값 자체는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혹은 뭐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대입을 해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플러스 2 플러스 a인데 이게 순허수로 남기 위해선 i 부분만 남기고 실수 부분 없애야겠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겠어요?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순허수.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3번 볼게요.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2a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은 7 플러스 a 제곱인데 얘의 해 중에서 x, y가 모두 실수인 해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보면요. x랑 y를 서로 바꿔 써도 식에 크게 문제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x, y를 바꿨어도 식은 변화가 없잖아요. 우린 이런 거를 대칭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칭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를 a, x, y를 b라고 두고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한 문제로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식을 정리를 해보면 x, 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7 플러스 a 제곱인데 우리는 이미 x 더하기 y가 2a라는 것도 알아. 그러면 x, y라는 이 값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2a, 두 근의 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이라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우리 이때 방정식을 t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xy라고 잡을 건데 그 해가 어떤 수여야 한다고? 실수여야 한다고. 그 말은 뭐야?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구하세요 라는 말이랑 같은 거겠죠. 해에서 판별식 D로 판단하니까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 즉 2a-6이 0 이상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a는 3 이상입니다 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일부러 개념 설명할 때 기본형, 대칭형을 구분해서 가르쳐준 이유가 이런 문제에서 활용을 하라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또 질문 있을까요? 다른 건 없나요? 42번이요. 자,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래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얘는 2x 더하기 y는 8과 x제곱 마이너스 3y는 k 1차식과 2차식의 조합이에요. 1차식과 2차식의 조합에서는 1차식을 정리를 해서 2차식에 대입해야 한다고 풀었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y는 8-2x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8-2x는 k가 되니까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나오는데 xy가 오직 한 쌍의 해로만 나와야 한대요. 그러면 일단 x가 하나만 나와야 그의 짝꿍에 맞는 y도 하나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판별식 d가 0 되게 만들어라 하는 거니까 상수항이 9 나와야 해서 k는 마이너스 33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k가 마이너스 33이란 거 넣으면 x 값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3 나올 거고요. x 마이너스 3 넣으니까 y는 14인 것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됐나요? 요렇게. 다른 것도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제 부등식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근데 오늘 할 내용은요, 2차 부등식은 아니고 그냥 연립 부등식, 그냥 간단한 거.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중학교 때 많이 봤어요. 그죠? 자, 중학교 때 ax 더하기 b가 예를 들어서 뭐 c보다 크다, 작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는 그냥 0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 만약에 푸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부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대신에 곱하거나 나누기를 할 땐 좀 조심해야겠죠. 음수를 곱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되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저 ax 더하기 b가 양수이다 혹은 뭐 음수이다 이런 걸 풀 때 얘를 푸세요 라고 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나눠줘야 되는 건 세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x의 개수가, 즉 a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풀이 방식이 바뀝니다.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a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얘를 풀 때는 그냥 어쨌든 일단 ax가 마이너스 b보다 라고 풀 거야. 근데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 라고 답을 써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a가 0이야. a가 0인 경우에는요 답이 두 종류로 나와요. a가 0이면 우리는 그냥 얘가 여기에 다 지워져 버리죠. x에 뭘 넣어도. 그럼 b밖에 안 남는데 이 b의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B가 당연히 클 거니까 0보다. 그러면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답을 써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B가 0 이하예요. 그러면 B라는 숫자가 절대로 0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럼 이건 애초에 어떤 X를 넣어도 부등식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라고 두겠지만 이제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라고 해서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 이거 생각해줘야죠. 해서 X의 개수, 저 A가 어떤 값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 때는 그 A의 범위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혹은 는 0인지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답을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써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풀었을 때 보통 이제 해가 이렇게 나오죠.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제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위의식 해 따로 구하고 아래식 해 따로 구해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범위를 찾을 때는 반드시 수직선 그려놓고 만약에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나왔을 때는 동시에 만족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럴 땐 답을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되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도 크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A가 더 작은 수라고 생각하면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B보다도 크대. 그럼 겹치는 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땐 답을 X가 B보다 크다라고 세워줘야 되는 거고요. 겹치는 범위들은 잘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절대로 무조건 사이 범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수직선 그려놓고 정확하게 겹치는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특수한 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크다, X가 B보다 작다고 했는데 오히려 A가 숫자가 더 큰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B보다 작고 A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겹치는 범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래버리면은 해가 없다가 답이에요. 꼭 해가 반드시 겹치는 범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X가 A 이상이고 하나는 X가 A 미만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하나는 A 이상인데 다른 하나는 A 미만이래. 그러면 사실 어떤 거 하나 겹쳐 보이긴 하지만 얘는 A까지 포함이 됐지만 얘는 A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겹치는 거 없이 여기도 해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다만 X가 A 이상, X가 A 이하라고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좀 특별하게 둘 다 A를 포함하면서 다만 크기의 비교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요. 그럼 다른 부분은 겹쳐지지가 않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 X가 A라는 값에서 겹쳐지죠. 그래서 얘는 부등식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방정식의 해처럼 오직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연립부등식이 오직 한 개의 해를 가질 때라고 하면 이 경우밖에 없어. 이거는 무조건 이 경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해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겹쳐지는 범위가 있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직 한 개의 해를 갖는다라고 하면 우린 이 경우를 만든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풀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올림포스 유형 지금부터 한번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풀이를 해볼 건데요. 유형 14번부터 유형
19번까지 먼저 대표 문제들 있죠? 총 6문제. 대표 문제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먼저 풀어봅니다. 그리고 풀이할게요. 46번부터 같이 볼게요. 연립부등식 3x 더하기 9는 5x-3보다 크다와 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4보다 작다의 공통된 정수 x개수를 구하래요. 먼저 첫 번째 식은 해 구해보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2보다 커서 x는 6보다 작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 건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나오죠. 따라서 겹치는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총 8개. 49번. 자, 이렇게 3개의 식이 연달아 써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둘씩 앞에서부터 2개씩 잘라서 봐야 돼요. 즉 3x-2가 10-x 이하이다와 10-x가 2x 더하기 7 이하이다 라고 나누어서 각각을 풀어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식은 풀면은 x가 3 이하이다 라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 이하니까 x는 1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1 이상 3 이하에 해당하는 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1, 2, 3 다 더해서 6이라고 구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52번. x에 대한 연립부등식 2x가 x 더하기 a 미만이다와 b-3x가 3-x 이하이다가 있어요. 얘 해를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위에 거 첫 번째 식을 풀면 이건 x가 a보다 작다고 나오고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2x가 3-b 이하, 즉 x는 오히려 2분의 b-3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얘네들의 근데 공통범위를 써보게 되면 2분의 b-3 이상 a 미만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4 이상 4 미만이라고 나왔다는 것.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4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는 4, b는 마이너스 5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55번 볼게요. x에 대한 연립부등식 3x 더하기 2가 14보다 작다와 x-2가 2x-a 이하이다를 풀었을 때 여기는 해를 갖지 않도록, 즉 겹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얘네들의 부등식을 풀어보면은 위의 식은 x가 4 미만이라고 나오고 아래 건 마이너스 x가 2-a 이하, 즉 x는 a-2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일단 4 미만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a-2는 4보다는 작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죠? 지금 a-2가 들어와 줘야 될 범위는 오히려 4보다 큰 범위에 있어야 겹치지 않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a-2는 4보다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건데 무조건 크다가 아니라 이제 등호 여부를 나중에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a-2라는 값이 4라고 있다고 하면 얘네들 두 개를 겹치는 범위를 찾았을 때 공통 범위 해가 존재하나요? 안 하죠. 왜냐면 얘가 아무리 4라고 해도 여기는 4가 들어갔지만 얘는 4를 포함을 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해가 없는 상태를 구하고 싶으니까 등호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A는 6 이상이면 가능하다. 해가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정수 A의 최소값은 6이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선생님들이 함정으로 만들어 놓으려면은 정답을 얘처럼 4, 6, 8, 10, 12가 아니라 5, 6, 7, 8, 9 이렇게 써놔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7도 있고 6도 있으니까 등호 여부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풀기가 힘들겠죠. 알겠나요? 다음 18번 볼게요. 자, 58번 보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 미만이다와 10x 마이너스 1이 6x 플러스 a 이하이다를 풀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부등식을 풀어보면은 위의 식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 미만이라고 해서 x가 2보다 크다고 나오고요. 아래 식은 4x가 a 더하기 1 이하라고 해서 x는 4분의 a 더하기 1 이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나마 공통범위를 만들 수 있다면 2보다 크고 4분의 a 더하기 1 이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2개가 되도록 해야 한대요. 그러면 일단 2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등호가 없으니까. 그럼 들어올 수 있는 x가 얘는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면 3 들어오고 4까지만 들어와야 돼. 그 이상으로 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4분의 a 더하기 1이 4보다는 커야 되지만 5보다는 작은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호 여부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4분의 a 더하기 1이 4라고 하면 4라는 값까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죠?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4가 돼도 상관이 없어 얘는. 근데 5라는 값이 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죠. 왜냐면은 등호가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5여버리면 3, 4로 끝나는 게 아니라 5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5는 들어오면 안 되잖아. 지금 정수가 2개를 만들려면. 그래서 4 이상 5 미만의 범위를 유지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등호는요, 얘들아, 반드시 앞에 붙을 거야, 뒤에 붙을 거야가 없어요. 문제의 상황에 따라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고, 둘 다 붙을 수도 있고, 둘 다 안 붙을 수도 있어. 그래서 꼭 먼저 부등호 방향을 맞춰 놓고, 등호 여부는 그 후에 판단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 알겠나요? 해서 우리는 얘의 범위를 푸니까 A의 범위는 15 이상 21 미만 15란다 19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알겠나요? 자, 다음 61번 볼게요.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n개의 상자와 m개의 공이 있대요. 각각의 상자에 공을 3개씩 담으면 4개의 공이 남고, 공을 4개씩 담으면 공이 1개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의 개수가 2개일 때라고 합니다. 자, 먼저 각각의 상자에 공을 3개씩 담으면 일단 3n개가 채워질 거야. 근데 전체 공 거기서 4개가 남으니까 우리는 m은 3m 플러스 4다 라는 식으로 먼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n개의 상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총 상자가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한 상자에 4개씩 담으면 공이 1개도 들어가지 않는 상자는 2개래요. 그러면 하나에 4개씩 담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쭉 4개씩 담다가 보면은 마지막 2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끝에서 3번째 있는 상자에도 4개가 꽉 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자, 4명씩 줄 서봐 라고 해요. 근데 학교 학생이 30명이야. 만약에 우리 반 학생이. 그러면 4명씩 줄 서면 딱 4명이 마지막에 차요? 안 차죠. 2명이 남죠. 그러면 그 2명은 줄 안 세울 거야? 아니란 말이야. 2명도 줄 서긴 해야 되잖아요. 즉 마지막은요. 꼭 한 명,
4명이 다 안 차도 돼. 한 명만 서 있을 수도 있고 2명 서 있을 수도 있고 3명 서 있을 수도 있고 4명 서 있을 수도 있어. 그 말은 얘도 마찬가지야. 한 개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2개라고 했지, 이 마지막 상자가 4개로 딱 꽉 채워질 거야 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상자는 1개 이상 4개 이하로 차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공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 공의 개수의 범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4개씩 찬 상자는 총 몇 개겠어요? 이 앞에까지로 끊어지니까 n-3개만 4개씩 꽉 차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4 곱하기 n-3, 먼저 4개씩 n-3개의 상자 채우고 1개만 마지막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는 4개씩 n-3개 상자 채우고 마지막까지 4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m값만 마지막에 다시 3n 더하기 4 하니까 식으로 따지면 4 곱하기 n-3 더하기 1 이상 3n 플러스 4가 4 곱하기 n-3 플러스 4 이하의 부등식을 풀어서 상자 개수의 범위를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개 풀면은 4n-11이 3n 플러스 4 이하여야 되고, 3n 플러스 4가 4n-8 이하여야 한다라는 걸 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n은 15 이하,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2 이하니까 n은 12 이상. 즉, 상자는 못해도 12개 이상 15개 이하의 범위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상자도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상자의 개수가 m 플러스 n의 그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뭐야? m 값은 3n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상자가 최대한 작을 때 공의 개수도 작아지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n이 12일 때 n에다 10 넣으니까 m은 몇 나와요? 40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5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많이 나오냐면, 얘들아, 우리 의자 앉히기 할 때 학생들 긴 의자에 앉힐 거야. 근데 긴 의자에 뭐 6명씩 앉으면은 학생이 몇 명이 남는데 8명씩 앉혔더니 빈 의자가 2개, 3개 생겼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기억나요? 그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는 문제들입니다. 해서 먼저 연립 1차 부등식까지 보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요, 일단 그 절대값을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풀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절대값을 풀 때 부호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지 반대로 나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어떤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이 우리는 0 이상으로 나오는 x 범위에서는 그냥 a라고 풀어주지만, a가 오히려 음수로 나오는 음수인 경우의 범위에서는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a로 나와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식은 범위에 따라 나눠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간혹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인데, 어떤 절대값 a라는 식이 그냥 단순하게 a 이상이다, 혹은
절대값 A가 그냥 B 미만이다 라고 숫자 이상, 숫자 이하, 그냥 상수값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굳이 이 식의 범위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풀지 않고 그냥 답을 바로 써줄 겁니다. 이 경우에 어때야 되냐면은 A가 A 이상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A 이하라고 풀어줄 거예요. 반대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B보다 크고 A가 B보다 작다 사이 범위로 넣어주고 한 번에 해결을 해버리는 게 훨씬 빨라요. 어떤 상황들이냐면 자 63번 같이 볼게요. 63번 보면 절대값 3x-4가 11 이하이다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얘처럼 물론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사실 얘를 원칙적으로 풀 때는 x가 3분의 4 이상일 때와 x가 3분의 4 미만일 때를 나눠서 식을 두 번 풀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반대편이 식이 아니라 그냥 상수죠. 그럼 이 상수값만 우리는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절대값을 풀었을 때 11 이하로 나오려면 이 안에 있는 값이 1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1보다만 크게 만들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해서 마이너스 11 이상 3x-4가 11 이하여야 한다라고 두고 부등호 성질 이용해서 양변에 4씩 더해주고 그리고 양변에 3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두 번 풀 게 아니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총 8개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다음, 근데 66번은 그렇게가 안 돼요. 4x-8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5 이하이다를 구하라 했는데 자 이거는요 이 앞에 있는 값이 상수가 아니라서 우리가 한 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는 2예요. 그럼 2를 기준으로 x가 2 이상일 때와 2 미만일 때로 나눠서 봅니다. x가 2 이상일 때는 절대값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그대로 풀려요. 4x-8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5 이하이다. 그러면 5x가 23 이하니까 x에 들어가는 범위는 5분의 23인데 답을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가 나오는 범위는 바로 x가 2 이상일 때만 나올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서 답을 쓸 때는 2 이상 5분의 23 이하라고 써줘야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럼 두 번째, x가 2 미만일 때 오히려 절대값 부호 반대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5 이하이다 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7 이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7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x가 2 미만인 것 중에서 얘예요. 그럼 겹치는 범위를 찾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7 이상 2 미만이다 라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 또는 얘예요. 그러면 사실 두 개 중에 하나만 성립시키면 되는데 이때 2 미만이다와 2 이상이다가 연결이 되면서 2를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쓸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마이너스 3분의 7 이상 5분의 23 이하라고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들어있겠죠? 해서 총 7개. 자, 마지막 69번 볼게요. 자, 69번 보면은 여기는 지금 절대값이 2개 들어있죠. 절대값이 2개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둘로 나눠야 돼요. 둘 다 끊어야 돼요.
x가 0일 때와 2일 때로 나눠서,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아예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0 이상 2 이하일 때,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클 때. 가끔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쌤, 저 등호는 도대체 어디다 써야 돼요? 어디다 쓰는지 상관없어요. 다만 쓸 때 어느 한쪽에만 써주면 돼. 한쪽에 한 번만 써주면 돼요. 2의 등호를 여기다 쓰고 0 등호를 여기다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안 쓰거나 둘 다 써버리면 안 돼. 그거는 무슨 말이겠죠? 어느 방향이 됐건 한쪽 방향에만 한 번 써주면 돼요. 자, 먼저 x가 0보다 작다, 음수라고 해보면 절대값 x에 있는 얘도 음수고 절대값 x-에 들어있는 얘도 음수로 나와요. 그럼 둘 다 부호를 바꿔놔야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6 이하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4 이하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 겹치는 범위 찾아야죠. 마이너스 2 이상 0 미만. 두 번째, 0 이상 2 이하에서는요, 절대값 x는 양수예요. 그럼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아직 얘는 2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x 빼기 2는 음수예요. 그럼 부호를 바꿔 나와야 돼요. 그게 6 이하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어차피 x는 지워지고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이건 부등호가 성립을 하죠. 그럼 이때는 사실 정답은 모든 실수예요. 근데 그냥 아무 데나 있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정해놓은 이 조건, 얘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그냥 0 이상 2 이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얘가 자체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마지막 x가 2보다 클 때는 이제 둘 다 플러스로 나와요. 둘 다 부호 그대로 써주면 이때는 x가 4 이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역시나 겹치는 공통범위 찾아내면은 2보다 크고 4 이하라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연결이 되죠. 0 이상 0 미만이니까 연결시킬 수 있어요. 2보다 크고 2 이하 연결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을 쓸 땐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이다 라고 한 번에 세 개의 답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해서 정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총 7개라고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부등식, 연립부등식과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숙제는 여기 71번까지랑 이거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 줄 거거든요. 왜냐면은 오늘 아마 지금 여기까지 이제 풀 거예요. 그냥 이거를 여기까지 풀 거고 숙제는 얘로 따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머지 다 풀어 오시면 돼요.